콘텐츠는 학교에 막 발령받은 신규 공무원의 직무 적응을 위하여 선배들이 알려주는 업무 이야기입니다. 주무관님, 유치원에서 유치원생들과 현장 체험학습을 간다고 하네요. 차량 임차가 필요하다고 하니 담당 선생님과 협의하셔서 계약 진행을 맡아주세요. 계약? 계약을 잘못하면 감사 때 고생한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금액도 크고 뭐를 어떻게 해야 하지? 주무관님, 아직 용어도 서툴고 누구랑 협의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서류 받는 방법도 어렵고 걱정이 많죠? 자,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당장 임차 계약을 해야 하는데 시간은 촉박하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답답할 것 같아요. 계약과 관련된 법령과 기준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고려해야 할 사항도 많죠. 계약의 형태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1인 수의 계약 사례를 보면서 우리 천천히 함께 배워보기로 해요. 오늘은 행정 업무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계약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계약의 종류는 무척 다양하고 복잡하지만 계약의 첫걸음, 간단한 수의 계약을 해보자고요. 오늘 주어진 업무는 유치원의 현장학습 차량 임차 계약입니다. 자, 나보고 계약을 하라고요? 정말 막막하게 느껴지는데 어떤 순서로 업무를 진행하면 되는 걸까요? 큰 흐름을 보면 먼저 계약 내용을 파악하고 계약 상대자를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로 진행됩니다. 계약 내용을 파악할 때는 견적서를 받아보고 예산 확인을 하거나 사업 담당자가 계획안 기한이나 품위를 하게 됩니다. 대략적인 예정 가격을 파악하여 수의 계약이나 입찰 등 계약 방법을 결정하게 되지요. 계약 상대자를 결정할 때는 간단한 1인 수의 계약을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G2B, 나라장터 또는 S2B, 학교장터 등 지정 정보 처리 장치의 공고를 통한 다양한 입찰 방법 중 하나를 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계약 상대자와 계약 금액이 결정되면 계약 체결 기한을 상신하고 실제로 지정 정보 처리 장치를 통한 전자계약과 원인 행위를 진행하면 됩니다. 계약이란 무엇인가요? 계약이란 계약 당사자인 학교와 계약 상대방인 업체 상호 간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한 법률 행위라고 할 수 있죠. 계약의 주체가 되는 학교가 계약을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기본으로 하여 계약의 성질 및 내용에 따라 다양한 법과 기타 시행령 등을 함께 고려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계약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계약의 대상을 먼저 파악해야 하는데요. 계약의 목적물은 크게 물품, 공사, 용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치원에서 원아들과 선생님이 함께 버스를 타고 현장 체험학습을 가려고 합니다. 이때 필요한 차량을 임차하고 대가를 지불하기로 계약하는 것은 용역계약에 해당합니다. 수많은 업체 중 누구와 계약을 해야 할지, 그 계약 상대자를 결정하는 방법은 소액수의 견적 제출, 입찰, 2단계 경쟁 등등 아주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1인 수의 계약이라는 가장 간단하고 기본적인 방법으로 계약을 해볼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가 체결할 계약은 개별 단가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산출금액 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총액계약이며 나라장터에서 전자로 계약서를 송수신하는 전자계약으로 분류됩니다. 1인 수의 계약이 무슨 뜻이죠? 원칙적으로 계약은 지정 정보 처리 장치를 통한 입찰의 방법에 의해 계약 상대방과 계약 금액을 결정해야 하지만 계약 내용을 수행할 수 있는 1인의 업체를 대상으로 수기류 견적서를 제출받아 1인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방법은 지방계약법에 정해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데 여성기업 등 계약금액 기준으로 예외적인 허용, 재공고 입찰 시 낙찰자가 없는 경우 등의 허용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금액 기준으로 추정 가격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 1인 수의 계약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어려운 용어가 등장했어요. 추정 가격이 뭐예요? 추정 가격은 예정 가격에서 관급 금액과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인데 예정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은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해하자면 예정 가격은 계약 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며 학교에서 체결하는 대부분의 계약에는 관급 금액이 없으므로 우선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수의 계약이란 말하자면 내 맘대로 계약 상대방을 정할 수 있는 계약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수의계약 체결 요령으로 세 가지 단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첫째,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최종 계약 금액을 결정하고, 둘째,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계약을 해야 하며, 셋째,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수의계약 각서를 진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계약 상대방이 추후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는 자, 즉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기간 중에 있는 자와는 수의계약도 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계약 내용을 누구한테 물어봐야 하죠? 계약을 추진하는 사업 담당자, 이 경우에는 유치원 담당 교사와 협의하면 됩니다. 협의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알아봐야 할까요? 계약 상대방과 체결할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내부적으로 정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면 좋습니다. 언제, 어디를 가는지, 필요한 차량이 몇 대인지, 특별히 더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등입니다. 학교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새 차, 출고된 지 얼마 안 된 차량이면 좋겠지만 차량 연식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의해 대형 버스일 경우 8년 이내의 차량이면 됩니다. 그런데 유치원 원화의 안전을 위해 도로교통법에 따라 KC 인증을 받은 유아보호용 장구, 카시트를 장착한 차량이 필요하다는 점이 초등학생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여객 운송 차량 임차 계약과 달리 특별히 더 고려할 상황입니다. 아, 그런 것은 사전에 계약 상대방에게 미리 고지하여 견적을 받고 계약 특수 조건에도 꼼꼼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겠네요. 네, 그렇지요. 그리고 차량 임차 일시, 수량, 운행 목적지, 시간, 차량 연식, 음주 측정 등 계약서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 세부적인 사항들은 계약 특수 조건에 기재하고 계약 기한이나 전자계약 시행 전에 계약 상대방과 상호 협의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계약 내용으로 누구에게 견적을 의뢰하는 것이 좋을까요? 1인 수의계약은 공개적으로 계약 상대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학교의 기존 거래처나 인근 학교에 문의하여 품질 또는 계약 수행 능력이 좋다고 인정받은 업체 등에 비교적 손쉽게 견적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잠깐, 실전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실전 활용 팁을 알려주세요. 견적서를 받을 때 견적서와 함께 사업자 등록증과 관련 면허증을 함께 요구해서 검토하세요. 유치원 현장학습 차량 임차의 경우 여객 운송사업 등록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이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모호할 경우에 다시 문의하고 자세한 견적서를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누락했다가 계약하면서 부가가치세는 별도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견적서에 기재하도록 요청하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자고요. 담당 사업자인 유치원 교사와 협의를 했습니다. 2020년 10월 30일에 학교에서 용인 농도원 목장을 왕복으로 운행하는 차량을 임차하려고 합니다. 특이 사항으로 KC 인증을 받은 카시트가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사실 유아용 카시트가 장착된 전세버스가 많지 않다고 하니 얼른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담당 교사의 예상으로는 작년에 동일한 장소를 한 대당 50만 원에 계약했었다고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인 추정 가격은 100만 원 나누기 1.1을 한 90만 9,091원이니까 다행히 1인 수의 계약이 가능한 금액입니다. 인근 학교에서 유아용 카시트가 장착된 차량을 보유한 버스업체의 정보를 얻어 전화로 견적서와 면허증 사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메일로 요청하고 기다려봅니다. 업체에서 견적서가 도착했어요. 처음 보는 거니까 같이 한번 봐주세요. 견적서는 계약 서류의 일부이므로 꼼꼼하게 보는 게 좋겠지요? 학교명, 필요 수량과 단가, 산술적인 합계 등이 맞는지 확인하고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봅니다. 만일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가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꼭 전화로 포함 여부를 묻고 다시 정정해서 받아두어야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업체가 날인한 도장은 아무 도장이나 찍어도 괜찮은 건가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견적서에 날인된 도장은 계약 시 제출하는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의 인감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사용인감계는 회사의 중요한 인감을 수시로 사용하기 어려우므로 대신 해당 계약에는 특정 인감을 사용하겠다는 의미로 인감증명서와 별도로 사용인감계의 인감과 사용인감을 함께 날인하여 제출하는 계약 서류의 일부입니다. 전자계약을 하면서 간단한 계약의 경우 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계를 별도로 제출받지 않고 조달청에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G2B에 로그인해서 나의 나라 장터, 조달업체 정보관리, 조달업체 정보 조회 메뉴에서 상호명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누르면 계약 상대자 업체의 정보가 조회됩니다. 상호명을 눌러서 업체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일단 우측의 사용인감을 눌러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업체가 등록해둔 사용인감이 조회됩니다. 이 사용인감과 동일한 것이 날인되어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사용인감은 여러 개를 등록해두고 여러 계약마다 다른 사용인감을 쓸 수도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한 건의 계약에 대해서는 인감이든 사용인감이든 모든 서류에 동일한 도장을 날인해야 합니다. 심지어 원인감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서류에는 인감, 다른 서류에는 사용인감 등 여러 가지를 혼재해서 날인하면 안 됩니다. 업체 내에서 누군가가 인감이나 사용인감을 도용하여 중간에 계약을 불법으로 변경할 수 없도록 확인하는 의미가 있지요.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등록증에서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해당 계약에 필요한 업종 등이 명기된 면허증에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아닌 법인 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법인 등록번호가 법인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법인 등록번호와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면 됩니다. 자, 등기부등본에서 법인 등록번호와 상호가 기재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법인 등록번호, 등록면허 등은 나의 나라 장터, 조달업체 정보관리, 조달업체 정보조회 메뉴를 통해서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사업의 종류, 법인일 경우 법인 등록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허를 비롯한 업체 자격을 모두 확인했으면 이 업체와 수의 계약을 체결하면 되는 것이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수의계약 요령에서 살펴본 것처럼 확인해봐야 할 사항이 두 가지 더 있습니다. 이 업체와 계약을 하면 안 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처분기간 중에 있는 업체인지 확인해야 하고, 두 번째는 수의계약 배제 처분기간 중에 있는 업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의계약 배제 처분을 받고 있지 않더라도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기간 중에 있다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부정당업자 제재 업체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깐만요. 부정당업자가 뭐예요? 부정당업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법 시행령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법률 제31조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 또는 계약 이행을 하지 않는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대상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부정당업자 여부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는 인감을 조회했던 방법과 동일합니다. 나라장터에 로그인하여 나의 나라장터에서 조달업체 정보관리에서 조달업체 정보조회를 클릭하면 업체 상태가 조회됩니다. 그러면 수의계약 배제란 무엇인가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이라는 행정안전부 예규 별표 1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사유가 10가지 기재되어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하지 않은 경우에 입찰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에 해당하지만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수의계약 배제로 처리된다는 점입니다. 별표 1에서 자세한 수의계약 배제 사유를 확인해보는 것도 계약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 중 6번이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수의계약 배제 사유인데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인 이유는 1인 수의계약 외에 지정 정보 처리 장치를 통해 공고를 올려 계약 금액과 계약 상대방을 결정하는 소액 수의 견적 제출도 수의계약이기 때문입니다. 소액 수의 견적 제출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 안 됩니다. 이때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은 학교의 경우 학교 관할지역 교육청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럼 수의계약 배제 업체인지 여부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기존에는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교육청 소개 코너의 통합자료실에서 수의계약 배제업체 현황을 클릭하여 제목 검색어 입력에 해당 학교 소재지역의 지역교육청에 지역명으로 검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1월 1일부터는 K-에듀파인, 학교회계, 계약관리, 계약업체 관리, 수의계약 배제업체 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수의계약 배제 시작일이 계약 당일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인 수의계약 배제업체를 검색하여 지금 계약을 하고자 하는 업체가 검색되지 않으면 이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수의계약 배제 처분 시작일 이후에 수의계약 배제 업체로 등록이 되는 등
계약 시점에서 수의계약 배제 업체 여부가 즉각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래서 수의계약 요령에는 계약 체결을 할 때 수의계약 각서를 진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수의계약 배제 업체라는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수의계약 각서 양식입니다. 붙인 별표 1이 함께 첨부되어야 하는데 앞에서 살펴본 수의계약 배제 별표 1을 말합니다. 이 수의계약 각서는 계약 체결 시 꼭 받아두는 것이 좋겠지요? 나라장터에서 전자로 계약서 초안을 송신할 때 이 양식을 붙임으로 함께 보내고 응답서 회신을 받을 때 업체 인감 날인한 각서를 받아두면 됩니다. 이번 과정에서는 간단한 1인 수의계약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이 계약 방법을 기본으로 해서 조금씩 다른 다양한 계약도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과정은 차량 임차 계약에 대해 알아봤어요. 계약은 교육 행정직으로 근무하면서 가장 많이 수행하는 업무 중 하나이고 부담도 많이 되는 분야이기도 해요. 계약 관련 규정은 수시로 개정되기도 하고 실제로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분야라 공부를 많이 해야 해요. 그리고 계약 과정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당황해서 혼자 오래 고민하다가 처리 시기를 놓치지 말고 주변 선배님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경험이 많은 선배님들이 든든하게 조언을 해주실 거예요.